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론부터 할게요, 그냥. 강론에서 나올 확률이 90% 넘죠. 근데 강론이라고 해서 총론의 개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총론 개념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웠던 거 나올 거예요.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최신 판례는 어떠냐? 최신 판례 지금 해가지고 수험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보셨던 분들도 있겠죠. 이 판례 3년치니까 봤던 판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최신 판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일단 무조건 또 똑같아요. 결론 맞추자. 최신 판례 결론만 맞춰도 그 예전에 알던 리딩 판례 나오고 그 최신 판례 결론만 맞춰도 점수 잘 나옵니다. 합격하시는 점수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 50점 초반대 정도 나오죠. 커트라인. 그러면 한 50 중후반 60까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60점 그렇게 높은 점수 아닙니다. 생각보다 해보시면 안 높아요. 틀려서 그래요. 결론을 틀리니까 높게 느껴지는 건데 결론 안 틀리면 그렇게 많이 안 높습니다. 근데 모든 결론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결론 틀릴 건 틀리겠죠. 아무리 잘 쳐도 수석 빼고는 결론 틀립니다. 하면서 나오면 막 이런 실수 하거든요. 근데 그 실수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생각한다. 결론부터. 이거 죄 되냐 안 되냐. 또 우리 시험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열어놓고 물어볼 만한 거는 엄청 평이한 걸로 열어놓고 물어봐요. 딱 봤을 때 이 죄를 조금 아리까리하다 싶은 거는 죄를 줍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안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죄인지 결론적으로 OX 그 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맞춰줘도 점수는 잘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형법은 어때요? 키워드가 새로운 키워드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있는 거 거의 돌려 쓰는 수준이니까 거기서 잘 찾아주시면 되고, 제가 많이 쓰라고 안 할 겁니다. 최신 판례 볼 때도 진짜 몇 줄, 또 똑같은 거 어차피 그걸로 판례 쓰고 그걸로 사안포섭하고 다 하잖아요. 앞에 까는 것도 앞에 까는 거는 구성요건 몇 개만 깔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매일 똑같이 까는 그 구성요건 까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많이 했고 진짜 많이 했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했으니까 그 안에서 해결되면서 OX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는 거 있으면 한 몇 개만 외우고. 알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9페이지부터 해볼게요. 강론부터. 자, 109페이지 상해와 폭행의 죄. 1번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자, 위험한 물건 휴대 나왔죠? 그러면 자, 위험한 물건이란 뭐다? 위험한 물건이랑, 그렇죠. 여기 나오죠? 클릭. 이거 뭐죠?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이를 사용하게 되면 제3자나 피해자의 생명의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 써주고, 휴대는 다 잘 아시잖아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갑은 두 시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녀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자, 재판은 조금 우리 시간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볼게요. 자, 누구죠? 갑은 그 형법은 사실관계 때문에 복잡하고 이러신 건 잘 없잖아요. 저는 가해자를 이쪽에 그리고 피해자를 반대 이쪽에 오른쪽에 그립니다. 갑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녀의 주거진 원룸에서 을이 자신에게 입금해 주기로 한 80만 원에 대해서 형광등값 2만 원을 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을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죠. 때리고 발로 을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발로도 차고, 그곳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을을 향해 집어 던졌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형광등값 빼고 돈 달라 했는데 안 줘가지고 남자가 막 두드려 패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룸에서. 자, 계속하여 갑은 그곳 주방에 있는 뭐예요? 위험한 물건인 체크. 위험한 물건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체크해가지고 객사살 사생 써줘야 되죠?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들고, 범행 중 이런 거 우리 시험도 이렇게 단서 다 줄 겁니다. 범행 중 을은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단서로 주는 거 되게 중요하죠. 뭐래요? 위험한 물건이 칼을 들긴 했는데 범행 중에 계속해서 들고 있었던 건 아니래요.
자, 을에게 씨발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버려야 되나 목을 따버려야 되나 라고 말하며 이 말하는 거 뭐예요? 이 정도면은 협박되죠. 자, 위칼로 주방의자를 찌르고 을의 머리를 수에 때리는 등 같은 날 6시경까지 약 4시간 반 동안 협박하고 때려서 을에게 약 2주를 치러올 흉부주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 두 가지죠. 뭐죠? 협박이랑 상해죠. 협박이란 뭐죠? 283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협박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럼 깔아줄 것들 많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밀접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할 때 그때 제3자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일 때는 포함된다. 그런 거 써주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죠? 협박. 협박하면 우리 이미지 뭐 떠올려야 되죠? 합천 해인사 이렇게 떠올려서 그죠? 공충, 해인, 도지인 이렇게 외웠었죠?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협박이라고 하고 이를 공포심이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인상 뭐죠? 이는 기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죠?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은 하였으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지각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엔 미수가 된다. 그거 써주고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상해 나왔어요. 상해의 개념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죠? 신생아, 생일 또 써주죠. 신체 완전성 침해, 생활 기능의 장애, 생리적 기능 훼손, 생일, 일시적인 것도 포함되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고 건강을 훼손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죠? 그런 것도 쭉쭉 써주면 되죠. 그렇게 써놓고 그 지금도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특수도 있잖아요. 그죠? 위험한 물건, 객사.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했는 거에서 이미지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죠? 여기 있죠? 도지인.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쓸 수 이만큼 깔아놓고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몇 점 나오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만 볼게요. 자, 1번 주요 쟁점. 특수상해죄에서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 휴대라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라 하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금 다르긴 하죠. 소지, 그죠?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 그건 자동차 때 하는데 몸 가까이, 소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몸 가까이 지니고 있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2번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3번 위험을 휴대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 위험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할 거 요구된 거 요거는 중요하죠. 요건 펼쳐주시고 피고인이 범행 사용하는 의도 아래 뭐예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 가까이 지닌 이상 뭐래요? 실제 범행에 사용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요거 특이하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 4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넘어가셔서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이 물건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해야 되냐? 아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범행에 사용할 필요도 없다 그랬죠? 그럼 자 이거 자세히 볼게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집에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데 뭐예요? 물리적으로 부착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처음 보는 거죠? 지금 우리 했는 거에서 안 풀리죠? 그럼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자, 뭐라고 체크해야 될까요? 짧게만 사실상 집에 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만 돼도 휴대가 된다 안 된다. 그럼 자 아까 썼던 거 그거 많이 쓰는 게 중요해요? 이거 쓰는 게 중요해요? 이거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실제로 범행에 사용될 걸 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뭐예요? 휴대라 함은 뭐예요? 휴대라 함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실상 지배하에 둬갖고 언제든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만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뭐래요? 현실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두 개 연결되잖아요. 그죠? 앞에 판례랑. 그럼 뭐다? 휴대라 함은 1. 범인의 사실상 지배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족하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사안의 경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보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이진 않으나 계속하여 들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 나오면 뭘로 포인트 두는 거예요? 계속하여 들고 있지 않다 해서 찾는 거예요. 원룸에서 커플이 싸웠는데 계속하여 들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자,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써야겠어요? 자, 볼게요. 피고인은 원하면 언제든 자신과 가까이 있는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사안의 포섭 그렇게 돼 있죠? 그냥 쭉 보지 마시고 뭐 셋째 줄에 뭐 근접한 사실상 지배 정도 및 뭐 어느 걸 종합해 보면 뭐예요? 휴대하여 협박하고 휴대하여 상해를 가했다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보세요. 두 죄 다 모두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실경이겠죠, 이거. 근데 이거 잠깐 보세요. 자, 이 문제 나왔어요.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협박죄 한 줄 써주고, 그죠? 특수죠, 특수. 위험한 물건 유도니까 특수 협박죄 한 줄 써주고, 특수 상해죄 한 줄 써주고, 아까 우리가 쓰는 거에서 객사살 사생 그걸로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협박이잖아요, 그죠? 협박이니까 공충 해인 도지인 써주고, 객체 같은 거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상해 뭐 써줘요? 신생아 생일 써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판례 써주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휴대라 함은,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 다 쓰면서 쓰지 마시고 판례에 사안의 경우 휴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판례에 따르면 휴대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범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맞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범행에 사용될 것까지 요한다 안 한다? 요하지 않는다. 더 써주면 그거 써주면 소지뿐만 아니라 뭐예요? 몸 가까이 지니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험한 물건을 몸 가까이 지니는 소지하거나 몸 가까이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써주면 좋죠. 그러니까 사안의 경우 또 사실관계 아까 같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 범행에 사용하진 않았지만 뭐예요?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들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휴대에 해당하고 칼은 뭐다? 객관적 성질과 객사사 사생에 해당하니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그리고 공포심을 이게 충분한 정도 해악의 고지가 그 의미를 인식했으니까 협박에 해당하며 뭐 또 뭐 있어요? 상해, 신체 완전성 침해 이런 거 쭉쭉 써주면서 OX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써야 되는 건 뭐다? 소지뿐만 아니라 몸 가까이 지니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범행에 사용돼야 된다 안 된다? 사용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고 그럼 어느 정도면 되냐? 그러면 논리적으로 흐름이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면은 그러면 휴대가 되냐? 자, 사실상 범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어서 언제든지 범행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은 된다. 이거 조금 쓰지 않는 키워드들이 들어오죠. 그럼 이거 나오면은 자, 앞에 거 다 까먹으시고 이것만 쓰십시오. 아시겠죠? 이것만 쓰십시오.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소지뿐만 아니라 뭐죠? 널리 이용하여 맞죠? 근데 소지에는 근데 이거 원래 판례에서는 뭐 다른 판례에서 몸 가까이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 자체에서 이렇게 뽑아내는데 몸 가까이만 지니면 휴대된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범행에 사용돼야 된다 안 된다? 실제로 사용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여야 되냐? 어느 정도여야 되냐? 범행의 사실상 지배하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 정도만 있으면 되죠. 그죠? 요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그럼 자, 포섭할 때도 이렇게 포섭하지 말고 사안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와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그 이유는 이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범행 여기 이거 보고 찾는 거예요. 앞에서 뭐 보고 찾느냐면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 이거 문제 나오면 이거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하여 자, 사안의 경우에 뭐예요? 계속하여 몸 가까이 실제로 범행에 몸 가까이 두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자기가 그 칼을 지배하고 있어서 언제든 범행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쓰면은
이거 다 잘 못 쓰겠어. 어차피 옛날 있는 키워드들로 다 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지금 포인트 되는 거 뭐 있어요? 솔직히 이 글자만 다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요거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 근데 이것만 들어가도 거의 만점 받을 거예요. 이것도 못 쓸 거예요 아마 실제 시험장 가시면. 근데 이거 논리적 흐름으로 좀 쓰면 되잖아. 소지라 함은 몸 가까이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몸 가까이만 두면 되지 실제로 범행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러면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어떻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몸 가까이만 두면 되냐? 아니야. 사실상 지배에 있어서 언제든지 범행에 사용 가능한 상태면은 된다. 그러니까 사안의 경우는 어떻다? 실제 계속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소지 몸 가까이는 뒀다. 이거 몸 가까이는 뒀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범인의 사실상 그 A라고 하면 뭐 지금 갑이라고 하면 갑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다? 언제든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죠? 성립하는지는 알겠죠. 이 정도 하면 성립해야지 범죄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심하잖아요. 막 형광등값 안 줬다가 머리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근데 이게 지금 애매하잖아요. 계속하여 들고 있진 않고 막 협박하고 했는데 칼로 주방 의자 찌르고 이랬으니까 사람을 찌르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특수상이고 과연 될까? 애매하잖아요. 그죠? 지금 애매한 구간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포인트 되는 건 뭐예요? 범행은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이거에서 찾는 거예요. 계속하여 들고 있지 않다. 이 판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좀 나올 만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5번. 자, 골프장에서 이 판례는 완전 그 판례는 아니죠. 최신 판례는 아니죠. 2022년 판례니까. 자, 볼게요. 골프장에서 을, 병, 정, 무는 경기 참가자고 갑은 경기 보조원, 골프장 경기를 보면서. 갑이 캐디죠. 갑이 캐디죠. 아이고 왜 이러냐. 그 다음에 여기 참가한 사람 을, 병, 정, 무 이렇게 참석했어요. 경기 참가자로서 갑은 경기 보조원으로서 골프 경기를 하면서 갑은 두 번째 사슬 위에 병과 정을 전기 자동차에 태워 이동하다가 을의 공을 지난 시점에 정차함으로써 병이 을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걸어서 이동해온 을에게는 그의 공을 찾아 페어웨이 안쪽으로 놓아둔 후 골프채를 건네준 다음 곧바로 무가 공을 찾고 있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을이 친 공에, 자 이것만 체크하세요. 얘는 캐디고 뭐 어찌저찌 뭐 차 몰고 가고 한 명은 내려주고 한 명은 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나봐요. 그죠? 따로따로 내려줬는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을이 친 공에 병이 맞았어요. 머리를. 을이 공 쳐가지고 골프 쳐가지고 이게 날아가갖고 병의 머리에 맞았어요. 이게 포인트죠. 뭐 다른 거 뭐 어떻게 됐다 크게 중요하게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갑에게는 무슨 죄? 자, 누구자? 갑. 을 아닙니다. 을은 당연히 뭐 특수상해 되고 이거는 별개로 하고, 그죠? 누구한테? 갑한테 업무상. 이것도 아마 조문을 주면 그 법조문이나 이 죄가 무슨 죄인지 주면서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갑에게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것인가? 업무상 과실 치상죄 조문에 다 뽑을 수 있죠. 업무 뭐다? 맨날 하던 거. 사사, 개사. 사람이 사회생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물은 과실, 업무상 과실은 위험성이 있어야 되고 보호 가치가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상해니까 또 뭐예요? 이제 신생아, 생일, 그죠? 정신 건강 이거 넣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쓰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세요. 뭐래요? 주요 쟁점 1번. 업무상 과실치상서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는,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란 또 뭐래요? 개사 또 나오죠. 사람이 사회생활상 뭐 생활 면에서 하나의 지위, 그냥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이 같기 때문에 또 뭐예요? 과위 했으니까 위험성 있다 그래요? 안 있다 그래요? 위 또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안전배려 의무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안전배려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신체 생명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것. 자, 다 쓰지 말고 뭐 안전배려 의무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이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 경기에서 참가하는 자와 경기 보조원 부담한 주의 의무 내용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있는데 세 번째 줄 경기 보조원은 큰 글씨로 돼 있죠. 내려와서 한, 둘, 세 번째 줄 끝에 쪽에 안전배려 의무 뭐예요?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다. 오케이. 자, 이 문제 나오면 뭐예요? 안전배려 의무만 잘 쓰면 돼요. 알겠죠? 자, 제가 이거 나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고 1번에 이 조문풀로 써주겠죠. 조문풀로 한번 써주고 그 다음 글자에서 뽑겠죠. 업무 뭐 사라? 개 사라. 이 업무는 가위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치상이 나니까 신생아 이것만 해도 앞에 말 깔았잖아요. 그죠? 자, 업무라 하면 사람이 사회생활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고 이 업무는 뭐다?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있으면 뭐 없어도 돼. 보호 가치는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뭐예요? 이때 상해는 신체 완전성 침해, 생활 기능의 장애, 생리적 기능 훼손, 일시적인 것도 포함이 되며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고 건강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럼 주르륵 쓰면 되잖아요. 그죠? 사안의 경우 뭐가 문제가 된다?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판례에 따르면 위 업무에는 진짜 엄청 짧게 쓸 수 있어요. 위 업무에는 뭐예요? 안전배려 의무도 포함이 되고 골프 보조원 그 캐디는 안전배려 주의 의무를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바로 포섭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죠? 위험성이 있는 업무가 포함되는 거니까 안전배려 의무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전배려 의무가 포함이 된다. 그럼 여기서 나온 거에서 자, 이 문제 나오면 뭐만 쓰면 돼요? 이것만 쓰면 돼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서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자, 이거 자 이제 결론 만약에 외워야 된다고 칠게요. 결론 외워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골프장 잔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초록색이죠? 그죠? 초록색, 파란색이죠? 그러면은 초록색이고 파란색은 뭐다? 성립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어쨌든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이유는 해놓고 업무에는 안전배려 의무도 포함되고 이때 골프장 보조원은 이렇게 안 봐주고 했는 것 때문에 뭐다?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지 뭐만 쓰면 된다. 안전배려. 이거. 이 문제 나오면 안전배려. 판례에 따르면은 위와 같은 뭐 이렇게 써줘도 되고 판례에 따르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짧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를 맨날 써줄 필요는 없잖아요. 위 업무에는 골프장 캐디의 안전배려 의무도 포함되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정도만 써줘도 됩니다. 뭐 완전 모르겠어. 기억도 안 나. 시간 없어. 그건 뭐야? 업무에는 안전배려 의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 경우 그거 사실관계는 뺏겨서 경우 골프장 캐디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골프장 나왔어. 결론은 골프장 나왔어. 결론은 파란색이니까 초록색이니까 업무상 과실죄가 성립한다. 그 중에 뭐 써줘야죠? 사사계산은 여기 다 걸려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똑같이 나왔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사계사 써주고 그 다음에 신생아생일 써주고 위험성 뭐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보호가치가 거 요구되지 않는다 해주고 내려가지고 사안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판례에 따르면 업무에는 안전배려 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정도만 그냥 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에요. 그 5번 해갖고 위와 같은 경우에 뭐예요? 이 캐디에게도 안전배려 의무가 인정되니까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면 뭐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캐디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뭐 그 중간에 뭐 상해 발생하고 이거 써주면 너무 좋은데 솔직히 그 정도 안 되거든. 절대 안 빠져먹으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안전배려 의무가 업무에 포함된다는 거. 안전배려 이거 들어가면 맞춘 겁니다. 결론 O 해놓고 안전배려 쓰면 끝납니다. 알겠죠? 다른 거 다 이거 써주면 이건 좋은 거예요. 써주면 좋은 거고 안전배려 생각나면 이거 쓰세요. 자, 안전배려 생각 안 났어. 자, 실제 시험장이라고 칠게요. 안전배려 생각 안 나면 O 해놓고 여기다 그냥 끼워 넣으세요. 이는 사사계사에 해당하고 또 뭐 상해 입었으니까 신생아생일 했으니까 포함된다. 이거 위험성 있는 업무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진짜 기억 안 날 때 결론만 맞출 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안전배려 의무는 어떤 식으로 써놓든 무조건 넣어준다. 이 지금 캐디 업무는 안전배려 의무에 해당함으로 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좀 더 잘 쓰려면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잖아요. 위반해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니까 치상이 되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이게 제일 말이 맞죠. 근데 막 주기대 뭐 모르겠어. 뭐 시간 없어. 그래도 뭐는 기억하자. 캐디는 캐디의 업무는 안전배려 의무.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업무에 해당한다 안 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말할 때 그 업무에 해당한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자. 안전배려 이거 어렵지 않죠? 이 네 글자인데 이거 못 외우면 안 되겠죠? 시험장 지금 얘기했는데 시험장 가서 이 정도는 기억나겠죠? 네, 조금 쉬겠습니다.